네, 안녕하세요. 성장형 주린이 풍사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24일 목요일 즐거운 성탄절 전날인데 2부인데 매매일지 영상입니다. 자, 오늘 뭐 매매 다들 잘 하셨나요? 저는 여전히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좌가 사실상 다시 한번 깡통이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다시 도전해 보겠다고 넣은 시드가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뭐 절반은 이제 그 대출금 갚는다고 한 80만 원 정도 인출해서 사실상 7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한 거긴 한데, 이제 그거를 뭐 며칠 만에 한 3, 4일 만에 결국 다 날린 거네요. 결론적으로 뭐 그만큼 시드가 차 있었으면,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볼멘 소리를 하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률을 거두고도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손실을 보는 이유가, 내가 시드가 작아서 그렇다. 내가 만족할 만한 시드가 안 나와서 그렇다. 막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그 변명을, 핑계를 자꾸 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항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지만 계속 막 자기 위안을 하면서 거의 자위하듯이 변명을 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참혹하죠. 현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큰 손실을 입고 작은 수익과 큰 손실을 입고 결국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어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고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장 초반과 장 후반에만 해라. 그 중간에 돈의 흐름은 그 개인이 따라갈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장 초반 뭐 늦어도 11시, 10시 반, 11시, 그리고 장 후반에 뭐 2시 반부터 이후로의 뭐 움직임, 그것만 캐치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을 볼 수 있을 때마다 자꾸 미련을 두고 늘어지는 거죠. 제가 중간에 심지어 장을 보질 못하니까 직장인이 마냥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장 중간중간이 보자, 오늘 결정적으로 신성 델타테크, 이게 이렇게까지 밀리는데, 0600. 자,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제 알루코, 잠시만요. 이것도 0606. 자, 알루코는 뭐 어제 들고 왔던 내용이 뭐 사실, 내가 종목을 잘못 본 것 같다. 섹터가 그 더 좋은 그 대장주들이 있고 해가지고, 영상에서도 사실 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저 때문에 혹시 피해를 보신 분들 있으면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배운 대로, 이거 대장주가 아닌데 빨리 털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털고,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종목이 좀 괜찮게 흐름이 있었던 게 이제 실성 델타크였어요. 이게 대장주구나. 이게 대장주의 흐름이구나. 그 중간에 이제 맞춰서 전 들어갔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 수익을 약간씩 보고, 이제 제가 원하는 수익이 뭐 한 2%대 정도나 이렇게 약간의 수익을 보고, 뭐 그냥 괜찮았습니다. 사실 눌림목에 사서. 그래서 사실 이거 매수 타점도 그닥 좋진 않았고요. 뭐 딱히 근거가 있던 매매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빨리 팔고 또 그랬는데, 이제 타점이 정확하게 왔어요. 한번 이게 JJ 리더 신고가 영역이니까, 이게 돌파봉이고, 이게 돌파봉이고, 이게 돌파봉이고, 타점이 딱 왔으니까 배운 대로 해가지고, 이 돌파봉이 이건데, 이거구나. 애초에 이것도 잘못했네요. 여기가 돌파 매매구나. 그러면 여기서 제가 뒤늦게라도 따라간 게 여긴데, 이 돌파봉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뭐 낮게 좀 잡아서
이게 이때까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 매매랍시고 했는데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아니다 빨리 팔고 그런 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원래 살라고 했던 지점까지 첫 번째 왔을 때까지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부터 재앙인 게 아니 제이제 리더 선생님은 항상 그만큼 시세를 줬으면 내려오는 건 절대 잡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두 번이나 시장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거죠. 계속 막 아니야. 여기가 저점일 거야. 여기가 저점일 거야. 뭐 여기가 저점일 거야. 왜냐면 여기 지저항이 있으니까. 뭐 여기가 저점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 대면서 깨지면 사고, 깨지면 사고, 깨지면 사고 이런 식의 막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여기 저점이 또 깨졌을 때는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오늘 시장에 돈이 따로 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기회를 줄 거다. 이런 생각에 이제 스탑로스 원칙도 어기고 이제 시장에 그러면서 제가 했던 행동은 너무 괴롭다. 너무 피곤하다. 도저히 이걸 못 버티겠다. 반등을 주겠지. 그러면서 현실 도피를 하고 잠깐만 자고 일어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여전히 막 이렇게 전혀 안 좋은 모습으로 질질 흐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미련을 못, 자고 일어나니까 살짝 그냥 정신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어차피 인맥 관련주라서, LG가 이제 인맥 관련주라서, 그, LG 전자 우를 했어, 이게 보니까 훨씬 더 자리도 좋고, LG 전자만 유독 섹터에서 가장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신성 델타테크를 거래대금 믿고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장 초반에는 막 4위 3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애초에 그게 잘못된 거였죠. 근데 이제 월요일이나 이런 게 지켜보면은 아무래도 깊은 조정을 단기간에 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버틸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결국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밑에 잡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대장주랍시고 얘를 잡았어요. 잡아서 여기 봤을 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게 반등이 조금 오는데 이제 거래대금이 안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빠르게 잘라야겠다. 빠르게 자르고 했는데 다시 미련두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기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다시 사갖고 또 눌린답시고 다시 사고 그래도 어떻게든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잘랐어요. 저점에서 잘랐는데 나머지 절반을 또 미련을 가지고 또 스탑로스 걸어놓고 또 외면을 했던 거죠. 요 저점에다가 스탑로스를 걸고. 사실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 혼자만 치고 가면서 코스피 그 지수나 이런 건 좋아졌다 하지만 섹터들 보니까 또 제가 뽑아놨던 섹터들 중에서 이제 오늘 했던 미리 뽑아놨던 종목들 중에 여기 보면은 이제 5G라든지 밑에 여행주들은 또 이렇게 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이렇게 어제 말했던 게 다 틀렸던 건 아니고 조금 앞에 시장을 보고 좀 미리 좀 선침해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좋은데 나 자꾸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서 자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러면 단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초반에 빠르게 이제 수익을 나오는 그런 모습은 좋죠. 그러니까 고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장 초반에만 매매를 해라. 안 됐을 땐 중요 구간이 깨지면은 중요 구간 같은 게 깨지면 당연히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원칙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모습에 수익이 약수익이 5만 원 이상 제가 지금 시드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수익인 5, 6만 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욕심을 내고 시장에 더 이상 매매할 게 없다. 돈이 여기 몰려 있다. 이런 생각에 또 정말 미련이 그러니까 굉장히 미련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일단 시드가 사실상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이제 금전적인 추가금이 좀 들어올 예정이긴 하지만 그걸 채워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고 일단 현 시점에서는 뭐 거의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결과적으로 그러고 나서 역시 매매 중독자답게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기록을 남겨보자. 기록을 겸해서 이제 모의 투자 느낌으로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좀 하고 있었는데, 종가 베팅을 좀 들어갔어요. 위지트라든지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가 끝나면 비트코인 쪽이 약간 좀 몰려서 그 자금이 좀 쏠리지 않을까, 차트도 얘네들이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SBI 인베스트먼트하고 고민을 하다가, SBI 인베스트먼트가 등락률은 좋았지만 얘가 그 갈파락해서 시작한 거에 비하면은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지트를 선택을 해서 매수를 일단 했는데, 뭐 시혜가에서 한 2.5% 이상 올라주길래 우선 매도를 했고요. 얘는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수익권이 2, 3%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일단 매도를 했고, 다시 눌리면 밑에서 잡는다는 생각으로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시세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추세 잠깐만 볼까요? 지금 계속 비트코인 시세가 여기 고가권에서 머물면서 200, 2700 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500, 27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선이 거의 2850인가 그 정도니까요. 그 2850을 근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판단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해외에서는 역대 신고가라면서 계속 랠리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는 모습에 그 시세를 추종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위지트를 좀 종가 매수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좀 올라줘서 좀 다행이었다 생각 들고, SNK도 시에가에서 바짝 오르더라고요. 바짝 거의. 근데 이제 초반에 조금 더 욕심내다가 또 결국에는 막 7, 8%에서 팔 수 있었던 걸 시에가에서 결국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얘는 이상한 뉴스를 또 띄우긴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 좀 수상합니다. 점점 수상해요. 이렇게 영업 손실, 이건 그 후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 1분기 영업 실현 손실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 투자가 심리가 점점 떨어져서 이렇게 후반에는 점점 떨어졌는데, 장 초반에는 시간에서 거의 7, 8%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때 자꾸 누가 시간의 상한가로 자꾸 장난을 치길래 괜히 그게 말려가지고 매도를 못했는데, 월요일날 뭐 사실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근데 하필이면은 회장경 대표이사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이 유지를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 사람 곧 그대로만 간다 그러면은 물러날 사람인데, 이게 너무 중국 자본 진짜 빨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여기에 너무 변수죠. 리스크죠. 이 갈지라는 한 글자가 너무 리스크예요. 회장 겸 대표이사. 이게 확실히 저기 기름국에서 정확하게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그 분기 연결 실험 손익이 이렇게 나왔기도 했고, 이게 연결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연결 말고 별도로도 봐야 되는데, 연결이다 보니까 자회사 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액이 1.5, 15억 정도 지금 손실 봤다는 소리인데, 16억 정도. 지금 이제 이 자체 지금 적자 전환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 자체 그 별도 분기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연결이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좀 자극적인 제목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도 살짝 추세가 좋지 않아서 딱히 지금 시장에 밀렸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으면은 좀 위험하다 생각은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올라갈 때 생각을 해서 좀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오늘도 결국 힘을 못 쓰고 내려왔거든요. 완전히 데드캣 바운스죠. 전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추세를 여기서 그냥 계속 박스권 잡아가면서 이렇게 유지하는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확 내려오니까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그래서 저점에서 잡다 생각하고 이제 분할 매수 생각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아간다 생각하고, 여기 기준점이 또 있으니까
더 내려오면 이제 조금 더 잡아간다 생각하는데 좀 어렵네요. 결국 그래서 성호전자 같은 것도 힘을 못 쓰고 여기까지 밀렸어요. 여기까지 다시 밀렸는데 이거 진짜 이러면 이 갭구간에서 못 버텨주면 이 상한가 종가 여기를 또 못 버텨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고 이제 시장이 너무 돈이 쏠려가지고 다른 섹터 다 소외받다 보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장을 겪어보니까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인트 모바일도 결국 힘도 못 쓰고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이 꼬리 매물대를 또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이 저기 뭐냐 기준봉에 그래가지고 이게 또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얘기를 해봤자 뭐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깊숙하게 빠졌던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것도 상한가 중심가나 이런 거에서 대응을 했다 그러면 지금 좀 지켜볼 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이렇게 돈을 이렇게 쏟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건 정말 안 좋은데 그래도 항상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배운 대로만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손실비가 나오는 그 매매법들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하질 않고 제 맘대로 비중 조절 막 풀미수 몰빵 베팅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깨질 때 팍팍 깨지고 수익 볼 때는 요만큼밖에 못 보고 쫄아가지고 2% 3% 손익비가 안 나오는 매매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배로 늘리는 방법, 본질 그리고 이런 거 자기 자신을 이기는 방법 이런 거 일하면서 3일 동안 열심히 쳐다보면서 다시 여기 김일조 TV에 여기에도 좋거든요. 이거 수저혁명이라는 영상 정주행을 하면 이거 진짜 좋은 한 거의 20 명상까지 계속 마인드 얘기만 하는데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참고하시고 여기 딜라이 선생님 거는 왜 내가 안 해놨지? 여기 딜라이 TV에도 좀 이런 영상들이 좀 인기는 없어요. 사실 확실히. 근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한번 깨졌을 때 이런 것부터 열심히 보고 좀 흐름을 찾았었거든요. 한동안. 그런데 이제 제 생활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계좌가 손익비가 안 나오면 계속 털리다 보니까 생활비로 자꾸 털리다 보니까 점점 좀 조바심이 나서 결국 기본을 잊게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투자금 시드가 안정적이게 맞춰질 때까지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짧게 먹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정말 기초부터 애초에 지금 당장에 저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정말 상태인데 제 입장에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일을 딱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 어떻게든 더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더 기본을 갈고 닦고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더 열심히 보면서 제 매매법에 정확하게 이제 시장에 맞출 수 있게 가다듬어 가면서 좀 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미래의 저와 그래도 그나마 좀 저를 지켜봐주시는 분들에게 절대 실망을 주지 않도록 저놈은 그래도 노력은 하는구나. 그리고 노력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노력과 함께 정확한 옳은 방법에 그 방법을 익히면 좋은 결과 배신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결과를 꼭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마인드부터 다시 갈고 닦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진하는 생존형 다시 성장형보다는 생존형 주린이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